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열차를 추가로 투입해 혼잡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두량짜리 열차 5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2024년 중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지자체들이 방범용 CCTV에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 중 약 19%가 무임승차 이용객이었는데요. 인천시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인천시 의회가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임승차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손실금으로 남는데요.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 지하철의 경우 매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모두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 부담이 큽니다. 이에 인천시 의회가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시의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 2호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금을 국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정부의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 제도를 통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억 1,581만 명. 이 중 약 19%가 무임승차 이용객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 5명 중 1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승차 대상인 겁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금만 약 296억 원. 인천시는 매년 수백억 원의 무임승차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임승차 인원의 대부분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손실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범 의원은 교통복지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시민들한테 걷어서 징수해서 인천 지하철 공사에 다시 지원해 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 교통복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인천시의회는 이번에 가결된 내용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추진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 의견 확보를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TF에는 인천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전문가와 시민 등 6개 분야 56명이 참여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통했지만 출퇴근 시간 열차 안이 혼잡하다는 민원은 개통 이후 줄곧 김포 도시철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김포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열차를 추가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하루 평균 6만 명 탑승. 출퇴근길 시민들이 몰리면서 김포 도시철도의 혼잡률은 150%를 넘었습니다. 일량 열차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량이나 4량 열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김포시는 정해진 승강장 규모 탓에 현실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배차 간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송 수요를 올리고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아마도 빠르면 2023년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대신 김포시는 증편을 선택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대수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내년부터 일량짜리 열차 5대를 새로 만드는데 2024년쯤 실제 운행에 투입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분대를 유지하고 있는 배차 간격은 2분대까지 줄어듭니다. 올해 3월부터 저희가 김포 골드라인 단기 및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수요 예측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5편성 열량이죠. 이 열량을 추가적으로 제작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 해가지고요. 내년 초부터 그 차량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김포시는 차량 추가 투입 전까지는 시간별 배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채우기 위해 GTX D 노선이나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앞으로 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방범용 CCTV의 기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부천 지역 이야기인데요. 모든 방범용 CCTV에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기술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방범용 CCTV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나 사람의 이동이 많은 번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골목길에도 CCTV가 곳곳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밤에 가로등 없는 데는 캄캄한 데는 무서워요. 누가 틱 튀어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쩔 때는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 캄캄할 때. 이런 상황 속 내년부터는 지역 치안에 대해 좀 더 촘촘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부천 원도심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범죄나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사실상 즉각 대처하는 게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기능이 향상된 이 CCTV가 이상 상황을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부천에 설치된 모든 방범용 CCTV 7,700여 대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해 분류하는 이른바 딥러닝 기술을 도입해 얼굴 인식률 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등과의 협업으로 범죄 관련 용의자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폭력 및 배회자 등 범죄 징후로 예상되는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한 후 선별 표출하여 관제 효율과 초동 대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CCTV 영상 정보를 112, 119 상황실에도 공유하여 인명구조의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이미 일부 CCTV의 지능형 기술을 시범 운영해 3년 전보다 범죄 검거율을 70% 가까이 끌어올린 상황. 전면 도입이 현실화됐을 때 앞으로 지역 범죄 피해 등이 실제로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저명한 뇌신경 과학자들이 2025년 인천 송도에 모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그리고 한국뇌신경과학회가 뇌신경 과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한국뇌신경과학회가 뇌신경 과학 분야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기관은 송도국제도시를 뇌신경과학 연구자들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내년 5월 20일부터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선 한국뇌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엔 2,000명 이상의 국내외 연구자와 의료인 등이 참석해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됩니다. 더 나아가 2025년엔 한국과 중국, 일본 뇌신경과학자 학술대회가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이게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 행사를 유치하게 되는데 저희 한국이 유치할 2025년에 그 대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 기존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관련 대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인천은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이번 협약으로 뇌신경 연구자들이 송도에 모이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학회 행사를 하게 되면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이라든지 인재들이 송도에 모여서 또 회의도 열고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갖게 돼서 앞으로 송도 바이오 분야가 더욱더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뇌신경 분야 입주기관과 기업들의 산학연 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해 송도를 뇌신경 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30일까지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와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용기 훼손이나 변조 행위 등입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고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0억 원 상당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일대 도로와 번화가 등에서 300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속여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 책임자인 A씨는 고가의 중고 수입차 7대를 사들여 공범들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일부러 사고를 내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가 수도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실족과 추락 등 가을철 산악 사고가 계속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산악 사고를 분석한 결과 9월에서 10월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산악 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700여 건인 것에 비해 올해는 10월 중순까지 1,900여 건이 발생하면서 소방재난본부는 더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기상정보와 등산 경로 사전 확인, 방한복 준비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김포FC가 임원진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꾸렸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일 재단법인 김포FC 설립을 위한 달기인 총회와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 정관을 비롯한 규정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포FC는 최근 임원 공개 모집을 통해 초대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선임했으며 다음 달부터 직원 공개 채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시민대표 11명의 감시를 받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시민모니터단은 김포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시민모니터단은 매달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과 서비스를 감시하고 시민 제안이나 민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김포시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205명을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 김포 시민 가운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김포시는 취업 취약계층이거나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23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제22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기간 동안 현장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취업 세미나가 함께 열립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5일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로의 진출과 창업 취업 전략에 대한 멘토링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세미나 참석 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비아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동시에 송출됩니다.